자, 오랫동안 아이들을 뭐 보내보셨으니까 도성 유치원에 다양한 교육들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교육 과정, 그다음 오후에 방과 후 과정 뭐 이렇게 나눠지고 뭐 사실은 우리 유치원에서 특색 있게 운영하는 주 프로그램들은 주로 방과 후 쪽으로 많이 이제 가 있습니다. 가 있고 또 교육 과정 안에서 사실은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놀이나 뭐 그런 교육들은 놀이 중심 교육을 작년부터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뭐 교육 과정에서 놀이 중심 교육을 1학기 때 좀 많이 비중을 두고 했는데 이게 사실 생각도 못한 그런 물론 저는 나름 그 염려는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특히 유아들 간에 또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어. 약간 예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공지는 그렇게 약간 나갔을 건데 일단 아이들 중심, 아이들이 주도적인 어떤 수업은 되지만은 그 수업 자체를 기획하고 하는 거는 교사가 좀 많이, 조금 더 이제 개입하는 걸로. 지금 현재 놀이 중심 교육은 특히 공립 같은 경우는 그 아마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건 할 수밖에 없고 뭐 교육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방침에는 교사의 개입을 거의 배제를 했던 거의 교사는 그냥 거의 관찰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래서 뭐 토론 수업을 더 많이 활성화시킨다든지 아이들한테 그렇다 그래서 자유선택 활동이나 놀이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제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자기들 어떤 그 의사를 많이 반영을 하지만은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계속 어느 정도는 계획을 자꾸 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드리고 교육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의도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의도성이라는 건 뭐냐면 교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의 차이일 뿐이고 교수 방법 자체가 강제적이냐 아니면 좀 더 아이들 중심으로 아동 중심으로 가느냐 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변화는 좀 있는데 아무튼 언성 유치원 교육에서가 가장 큰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교육, 언어와 예체능 교육이 아주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언어라 그러면 이제 한글이 일단 우선이겠죠. 한글 교육이 이제 주가 되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독서, 그 다음에 토론, 독서에도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만 음독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아무튼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뭐 토론, 그다음 외국어 같은 경우는 영어를 지금 뮤지컬로 하고 있죠. 그 효과에 대한 거는 뭐 어떻게 느끼시는지 몰라도 아이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뮤지컬.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뭐 영어를 그냥 파닉스나 뭐 그 챈트 위주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뮤지컬은 애들이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그 잠재적인 욕구가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뮤지컬 자체를 엄청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걸 통해서 영어를 연결해서 하는 거고 원래부터 시작한 다국어 이것도 하나의 언어의 한 부분인데 다국어는 나중에 다시 또 원장쌤 이야기하겠지만 아이들이 좋아합니까? 집에 와서? 우리도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의 일부 유치원에 시작을 했고 아마 원래 이제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유치원은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울산은 유치원 한 군데 가는데 거기는 유치원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어학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유치원에서 매일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들리는 말로는 지금 이게 유치원들이 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이 프로그램을 올 내년부터 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울산이 아니고 서울, 경기 뭐 저쪽에서 이 판권을 가지고 있는 데한테 엄청나게 지금 그게 들어온 거죠, 저희가. 아무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 다국어가 상당히 또 나름 효과를 거두고 있고 아이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체능은 지금 뭐 스카이찜, 체육, 그 다음에 음악, 바이올린 우리 원감 선생님이 하는 음률과 관련된 악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악기를 사실은 제대로 못 했는데 이제 주로 음감을 일으켜주는 그런 교육, 바이올린, 첼로, 장구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언어 교육이 중요하냐? 저는 언어 교육을 상당히 강조를 좀 많이 하거든요. 한글 교육을. 왜 한글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느냐? 이거는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 교육부의 기조도 약간 언어 교육을 너무 어려서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방법의 차이고 방향의 차이지 언어 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나중에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언어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어내고 그 언어를 사용을 해왔지만은 의사소통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알았던 지식을 쓰고 기록해가 전달하고 그걸 나중에 읽고 하는 그거거든. 그걸로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문명이 발달해 왔는데 그 언어는 사실은 아이들이 그 한글 교육,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게 한글 교육이지만은 언어는 사실은 어리면 어릴 때부터 자극을 충분히 받지 않으면 이 언어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에 의하면 언어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의휘력이거든요, 의휘. 의휘력이 있어야만 나중에 이게 사실은 다른 수학, 과학, 뭐 이런 과목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이게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언어를 충분히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많이 접하지 못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가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뭐 어떤 걸 되게 힘들어 하냐면은 뭘 설명을 하면은 얘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언어에 대한 개념화가 제대로 안 돼요. 의휘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문으로 나와 있는 걸 읽을 수 있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상대가 이야기를 하는 걸 제대로 이게 이해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그러니까 한글을 쓰고 뭐 읽고 이런 그 자체가 안 되고 그걸 또 충분히 그런 많은 의미들을 들어보지 못했던 아이들은 이게 처음부터 이제 이 뭐랍니까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고 과학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수업 내용을 듣고 이해를 하고 상대하고 대화를 하는데 말을 알아듣겠습니다. 그거를 초등학교에 가서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미 그 초등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한두 달 정도 보통의 경우에는 하는 거 같이 하다가 그냥 넘어갑니다. 한 명 한 명을 계속 데리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를 계속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언어 교육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좀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강제적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학습지 하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가장 최상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뭔가 같습니까? 책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사실은 자기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글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읽어주면 좋습니다. 많은 책을 읽어주면은, 왜냐하면 의의력을 키워주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연구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고학력, 부모님이 고학력인 경우와 그 다음에 뭐 중산층, 그 다음에 좀 못 사는 층으로 나눈다 하면은 주로 고학력인 집의 아이들이 대체로 학업 성적이 좋다고 그럽니다. 연구에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타고난 머리나 어떤 뭐 과외를 많이 시키고 뭐 이런 게 간접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지만은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어렸을 때 집에서 부모님들이 하는 대화나 뭐 이런 데서 접할 수 있는 어휘의 양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많은 다양한 언어들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근데 사실 그거는 물리적으로 어떤 부모님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 하에서는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극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최고의 방법이 뭐냐? 책을 읽어주죠.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많이 커버렸지만, 지금도 뭐 좋습니다. 근데 어떤 책을 읽어주는 게 좋으냐? 일반적으로 동화책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동화책도 뭐 괜찮습니다만, 동화책에 들어있는 의의 양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 그 상황들이라는 것도 좀 비교적 단순하고, 신화의 같은 거 있잖아요,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신화. 상황도 아주 다양하면서도 상상력도 아주 키울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을 꾸준하게 읽어줘요, 꾸준하게. 그게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물론 동생들, 지금 아주 어린 동생들 있으면 더 좋습니다. 걔들한테도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읽어줍니다.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치원에서 지금 우리가 언어 교육을 아주 강조하고 한글 교육을 많이 강조하고 책도 강조하고 이러는 이유의 가장 깊은 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걸 많은 의미와 많은 상황을 접하다 보면은 얘들이 인간의 두뇌라는 거는 무궁무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충분히 일깨워주면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갔을 때 그걸 습득하기 위해서 그 두뇌를 쓰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가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걸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언어 교육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체능 교육은 예체능 교육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체육입니다. 체육. 의외로 이렇게 체육 같은 신체 활동을 좀 많이 이렇게 중요시 안 여기는 데 이 신체 활동이 기반이 되어서 아이들이 신체가 그 활발한 활동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아이의 정서적인 그러니까 두뇌도 지능도 마찬가지고 정서적인 부분도 충분히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게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스카이짐을 한 지가 지금 한 8년, 거의 한 9년, 1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정말 이게 놀랍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체육 활동을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다른 게 자연히. 그러니까 사람은 어차피 사람의 신체라는 거는 인간의 두뇌는 그 사람의 신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뇌가 그 뇌가 사람 몸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 인간의 몸이 원활하게 움직여주면은 그 뇌작용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더 활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체 활동, 충분한 신체 활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매일 스카이짐 아이들 와서 하고 밥 먹고 바깥놀이 가고 하는 그리고 적당한 햇볕을 매일 쪼여주고 선크림을 너무 많이 발라주지 마십시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약간 우리 이때까지 알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하고 좀 다른데 하루에 아주 볕이 심할 때 말고는 낮에 선크림을 안 바른 상태에서 신체를 최대한 노출시킨 상태에서 햇볕을 한 30분 받아주는 건 건강에 정말 좋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아이들이 충분하게 신체 활동을 해주는 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도 중요하고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매일 오히려 그게 하루에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고등학교 가면 그러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무슨 운동을 하는 정말 리스크는 예상해요. 그게 하루에 한 2, 30분 아침에 운동을 하고 그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걔 뭐 두뇌는 완전히 다릅니다. 매일 그렇게 해주는 게. 아침부터 제대로 몸도 안 깨운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학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철학자들이나 아주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매일 일정한 시간 산책을 하는 걸 아주 매일 30분에서 1시간이든 유명하잖아요. 칸트의 정해진 시계보다 더 정확했다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어떤 두뇌 활동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한테 매일 일정한
하루에 최소한 30분 정도, 뭐 걷기도 좋고 산책도 좋고, 안 그럼 뭐 태권도, 검도 같은 격렬한 운동도 좋고, 그런 신체 활동을 꼭 매일 동반해서 해주게 하면은 학습 효과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육을 좀 많이 강조하고, 음악은 정서적으로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 뭐 악기를 하나 한다든지 이런 거는